너는 알겠지만 내가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예전부터 거의 다 외식으로 음식을 먹었었어. 배달을 시켜 먹거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생활을 계속 했던 거야. 내가 살던 쉐어하우스가 좀 큰 데였었거든. 그래서 꽤 괜찮은 주방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리를 못하니까 뭘 해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이나 우버이츠 같은 거 써가지고 계속 음식을 먹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일본에서 꽤 많은 외식을 해봤잖아. 그래서 알게 된 가성비 음식점 탑3를 한번 골라봤어. 이거 부르주아 얘기네. 처음에 워홀을 준비할 때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700엔씩 배정을 했었거든. 한 끼에 700엔? 그래서 하루에 한 2,000엔 정도를 쓸 수 있었는데 가서는 생각보다 밥을 그렇게 많이 못 먹었어. 그래서 돈이 꽤 남는 편이긴 했었거든.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가면은 밥을 먹을 때 요리를 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일본 음식점에 가서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가는 곳들은 이제 여행이니까 좀 유명한 곳, 뭐 맛집 이런 걸 찾아서 막 다니잖아. 그러니까 밥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 없긴 해.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일본적인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일본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밥을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지. 일본 여행하듯이 엄청 막 맛있는 것만 찾아다닐 수는 없고 뭐 돈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뭐 근처에 없는 경우도 많잖아, 그런 게. 그래서 그 주변에서 갈 수 있는 여러 체인점들을 다 가보면서 그 중에서 괜찮은 곳들을 이제 자주 가게 되는 거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사이제리아라는 곳인데, 사이제리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패밀리 레스토랑이거든. 그런데 한국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이미지가 빕스나 뭐 TGIF처럼 엄청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강하잖아. 집 바로 옆에 사이제리아가 있었어. 그런데 검색을 해봤을 때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나오니까 여긴 약간 그런 레벨의 가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생각을 못했었단 말이야. 언젠가 한번 이거를 검색을 해보다가 메뉴판을 보게 됐어. 엄청 저렴한 거야. 막 뭐 저렴한 거는 200~300엔짜리 서브 음식도 있고, 뭐 700엔, 800엔이 기본적인 가격이고, 좀 비싸봤자 한 1000엔 좀 넘는 수준? 이 정도니까 가격이 엄청 저렴해. 이 정도 가격이면 먹을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갔던 거지.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훨씬 저렴한 분위기였어. 일단 오는 연령층부터가 학생들도 막 이만큼 와 있고, 가족 전체가 다 왔다기보다도 가볍게 밥 먹으러 오는 것 같은 사람들? 이런 분위기 사람들도 있고, 신문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생각했던 느낌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지. 일본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것 자체가 급이 좀 있어서 한국에서 같은 좀 고급 레스토랑들도 물론 있어.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에 가볍게 갈 수 있는 수준의 약간 카페 가듯이 갈 수 있는 레스토랑들도 있는 거야. 그런 데들이 뭐 가스토라던가 사이즈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는 뭐 친구들끼리 가볍게 그냥 밥 먹으러 가고, 뭐 고기 있으니까 고기 먹으러 가고, 물론 가격만큼의 퀄리티를 보장해주는 곳이기는 해. 뭐 엄청 가성비가 좋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가볍게 가서 먹기 좋다? 시간 때우기 좋다? 이런 느낌이어서 내가 일본에서 있을 때 나라 여행을 간 적이 있단 말이야. 그 나라에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나라 역에 있는 사이지리아를 가서 거기서 시간을 때운 적도 있어. 아니 나라 갔는데 사람들이 사슴한테 치이는 거 빼고는 볼 게 없는 거야. 물론 여행을 가가지고 이 사이지리아를 가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쯤 뭐 한국에서 여러 반찬들이 나오는 그런 음식 말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일품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가서 그냥 분위기를 경험해보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 두 번째로는 이키나리 스테이크야. 이키나리 스테이크는 이름처럼 스테이크 집이긴 한데 저렴하게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 이런 모토로 만들어진 곳인데, 요즘에는 가스토에서도 나오고 비슷한 가성비 스테이크 집들이 많이 나와서 이키나리 스테이크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처음에 말했던 사이제리아에 비해서 그래도 퀄리티가 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오늘은 좀 고기를 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가지 않았나 싶어. 나는 딱 한 번 가봤거든? 그것도 심지어 형이 꼭 한 번은 가봐. 안 가봤다고 해가지고 그때 용돈 줘서 처음으로 가봤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게 200엔 삶을 살았던 사람의 결말인가. 이게 부르주아의 삶인가. 대충 가격은 물론 그 안에도 고기의 등급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제일 평범한 걸로 300g에 한 1,500엔 정도? 요즘에 조금 올랐다고는 하더라고.
여기가 체인점이 되게 많은 편인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특이한 컨셉이었어. 스테이크를 먹는 집인데 가게가 좁아.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스테이크를 서서 먹는 거야. 전부 다 1인석처럼 자리들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서서 주문하고 빠르게 먹고 나오는 거야. 요즘에 자리가 많이 생겨서 대다수 점들에서는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정말 좁은 가게라면은 서서 먹어야 되는 집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내 기억상 타카다노바바 거기가 그러지 않았었나? 서서 먹는 거? 거기는 앉아서 먹었어. 오. 대신에 의자가 엄청 작아. 거의 이케아 스툴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엉덩이만 걸치고 앉을 수 있을 정도? 그래도 앉을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지. 엄청 맛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부담 없이 가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주 갔던 데지.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갔던 곳을 꼽으라 그러면 나는 마츠야. 아, 그저 빛. 일본에서 한국의 김밥 천국이라고 부를 만한 규동집들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요시노야고 하나가 마츠야, 하나가 스키야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사실 내가 이 중에서 마츠야를 가장 많이 갔던 큰 이유는 물론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3곳 중에서 유일하게 먹어서 응원을 하지 않은 가게였었어. 약간 마음적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 마츠야가 먹어서 응원하지 않겠다면 내가 마츠야를 먹어서 응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던 거지. 일단 가격이 엄청 저렴해. 다른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비해서 규동 먹는데 400엔, 500엔? 그리고 다른 메뉴들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아. 뭐 100엔 더 주는 정도? 혹은 더 저렴하면 100엔 덜 내는 정도? 나중에 일본어를 좀 쓸 수 있게 되면서부터 쿠폰 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 가끔씩 라인으로 할인 쿠폰을 보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400엔이었던 게 100엔을 깎아서 300엔이 돼. 물론 누구는 이제 200엔 가지고 한 끼를 때운 사람도 있긴 했었지만 300엔이면 엄청 저렴한 거거든? 단점은 사실 일본 음식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너무 짜. 그래서 딱히 밥 생각이 없다? 뭐 그런 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츠야 가서 메뉴판 보면서 쿡 찔러가지고 몇 개 먹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 여기서 살짝 다른 가게인데 마츠야에서 하는 가게가 하나가 더 있어. 돈가스 집인데 마츠노야라고. 나는 거기를 정말 많이 갔었거든. 밥과 된장국이 무료야. 아, 그럼 거기서 밥을 한 3공기 먹고 된장국을 한 2번 정도 마시면은 그날 저녁도 안 먹어도 돼. 아니, 너무 가성비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아, 행복합니다. 네. 일본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 일본 물가는 싸다, 일본 물가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 개인적인 내 생각에는 뭐 일본 물가가 싸다 비싸다를 절대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엄청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부터 엄청 비싸게 생활할 수 있는 것까지의 범위가 한국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아. 그래서 외식만 두고 본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일본 생활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